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 쪽이 객관식에서 내기 참 좋은 주제라니까요. 6줄 딱 나오거든요. 아까 매도 청구 있었죠. 그것은 이제 아파트 제할로 땅을 매입을 했는데 80% 이상은 확보했는데 나머지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95% 이상 확보했으면 남은 땅 전부 매도 청구. 그래서 그 매도하게 해서 땅 사서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고,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아파트를 다 지었다니까 짓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자, 기억을 잘 해보세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나? 저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야. 근데 아파트 지을 땅이 이렇게 있을 때 한 2, 3만 평 산다. 그러면 이 안에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롯데건설은 여기 땅 주인 다 만나서 기본적으로 땅 매입을 해서 싹 다 밀고 아파트 지었을 거 아니요? 그럼 10,000평의 땅에 예를 들어서 땅을 다 밀고 1000세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명은 대지 집은 10평씩 가지고 있잖아요. 입주를 사용검사 다 지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진짜 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등기만 명의만 A 것이에요. 롯데는 등기부를 확인해서 얘 땅 샀을 거 아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지 땅이 아니고 격호 형님 땅이요. 격호라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때 일본 넘어가서 껌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문 녹여가지고 설탕 타서 팔아먹은 거지. 그게 껌이지 뭐요. 고무를 야들하게 해서 설탕 타서 고무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조카 이름으로 돈을 주고 얘의 명의를 잠깐 빌려놓은 거야. 얘가 팔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격호가 한국 와서 얘가 롯데에다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해 줬잖아요. 이 이전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이겼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대지 전체 일부가 입주자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격호는 이 땅 소유권 확보했잖아. 이제 이 입주자들한테 이용료 얼마 달라, 돈 얼마 달라, 사용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입주자들이 야상대로 그 땅 우리한테 팔으라고. 이게 매도 청구예요. 대지권 확보하려고. 자,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거예요. 격호가 얘한테 네가 롯데에다가 매매로 이전한 거 있죠. 이거 위법하다. 네 원인 없이 팔았다. 그래서 말소를 해달라 해서 이긴 거야, 야가. 제49조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 아니요, 요지 격호지, 이 사람한테 가서 해당 토지를 시가로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공시지가 아니지요. 그래도 시가로 가야지. 그럼 이제 시가로 격호 형님 땅 팔아주세요. 우리 입주자들한테. 홀라당 그냥 팔까요? 그럼 딴 마음이 싹 생기기 시작해, 사람은.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드디어 안 파니까. 그때 주택 소유자 전체에 얼마 동의 얻으면, 이놈의 동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땅 팔아달라 소 제기하려면 4분의 3 동의 얻으면 돼요. 위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당연히 나오지. 이 얘기는 입주자를 4분의 3 동의 얻어서 소송을 제기했죠. 이겨서 이 땅 확보했잖아요. 그 땅은 전체 입주자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일에 따라 매도 청구할 때는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 얼마 미만일 때만, 그렇지, 5% 미만일 때만. 이건 한번 나왔어요, 재작년도에. 위일에 따른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야한테 이제 가야 돼요. 그 다음 주택 소유자들은 위일에 따른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롯데 너는 왜 실권리자 확인 안 하고 형식적 권리자만 보고 땅 샀냐? 우리 공시법은, 등기법은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것도 알게 되고 참 대단합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있더라도 실권리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실권리자하고 등기 명의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실권리, 이게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너는 실권리지 않다서 안 사가지고 이 돈 들게 했냐. 그 돈 다 합쳐서 한 20억 들었다. 20억 전부 네가 달라 이거요. 얘한테 구상 오는 거요. 얼마인지 알겠죠? 이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 자, 그러면 사용검사하고 난 다음에 실소유자 소유권 확보한 놈 있죠? 얘한테 이 땅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안 팔면 소송. 동의 얼마 얻어서? 4분의 3. 전체 면적 5%가 안 될 때만 인정하고요. 2년 내 얘가 소유권 회부했잖아요. 2년 내 땅 팔아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간단하네. 시가 2년 내 그놈한테 통지 가야 되고요. 5% 소송할 때는 4분의 3 40%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5% 나와 놓으니까. 이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어딜 보냐면은 148 오른쪽에 2번에 중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 주체 의무에서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나요? 그 다음 저 밑에 부기등기 의무가 있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한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기타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만 하면 되나? 그 다음 가로 2번에 부기등기 의무화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에 또 뭐 해라? 부기등기. 니은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부기등기 효력,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목권 설정받은 경우나 압류, 가처분의 목적물로 했다면 그 효력은 뭘로 하고? 무효한다.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는 게 여러분 판단이셔요? 그렇죠. 암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뭐 공법 아무리 양 많아도 이틀 만에 하니까 끝나가고요. 우리가 건설회사 사업 주체는 아파트 지을 때 선 분양 후 시공 원칙입니다. 선 시공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업 주체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그럴 때 그래도 원칙으로 예외 빼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시라. 자, 소유권 확보 못하면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그 땅에 저당권, 기타 잡등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난 다음에 땅에 대한 설정된 저당권이 있어서 땅이 경매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 저당권 등기 있으면 다 지워라. 입주자 모집하려면. 그 땅, 아파트 땅 소유권 확보하고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중간에 망할 수 있잖아요. 분양 보증을 받아라. 보증받으면 미리 입주자 모집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해야 돼. 입주자 모집한다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란 말은 들어봤나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내려면 시군구에 승인 안 받으면 안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지. 1.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자, 입주자 모집은 외울 수 있잖아요. 하려면 신문에 뭐 나라고? 공고
공고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승인 받아야 되니까 승인 신청 1.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다는 얘기죠. 예. 이럴 때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신청하려면 사업 주체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걸고 와야 돼.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순서여야 한다 하는 말 들어봤나요? 주등기의 순위여야 한다. 부기 등기는 그 등기한 순위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활자로 난 문장 보고 도대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공법은 참 그런 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이게 뭐야 무슨 말, 그런 거 없잖아요. 암기 하면 되고 못하면 틀리고. 근데 등기법은 봐요. 부기 등기는 그 등기한 순위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 말이야. 그러죠. 일례로 볼게요. 부기 등기 일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내가 내 집을, 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3월 1일 날, 자, A은행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자, 2달 뒤에 B은행 가서 또 돈 1억 빌릴 수 있어 없어요? 10억짜리니까 담보가치 충분하잖아요. 1순위, 2순위 아니야. 또 2달 뒤에 또 C은행 가서 돈 또 빌릴 수 있지. 1억, 아니야. 3억, 2억, 1억 빌렸어. 그럼 토탈 채무가 총 얼마? 6억이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자, 3월, 5월, 7월이요. 그 이후에 1순위 권리자가, 자, 은행 아니어도 괜찮고요. 은행에도 괜찮아요. 이 채권을 친구한테 8월 달에 양도를 해요. 채권 양도. 채권만 넘기고 저당권은 안 넘기면 되나? 같이 가야지. 수반성이 있으니까. 그럼 채권에 확보할 수 있는 저당권도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해야지.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했지. 같은 등기부에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다 있잖아. 자, 저당권 설정 다 됐잖아, 이제. 3월, 5월, 7월 아니요. 8월 달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요. 야를 주등기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해야 돼. 자, 설정 등기 3월 달에 한 거 있죠. 그 등기에 부1이라고 써줘.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째에 부기 1호라고 써주는 거야. 1번 등기에 부기 1호. 그 얘기는 이제 8월 달에 1월 날 부기 등기를 저당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8월 1일 날 했더라도 주등기가 아니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기 등기는 8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보다 순위가 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기 등기는 8월 달에 했더라도 주등기의 순위여야 한다. 그러면 경매 처분하더라도 이 사람이 먼저 받지.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그 주등기의 순위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등기에 부기 등기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부기 등기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등기에 부기 등기 여러 개 있을 때는. 자, 그러면 다 단순하게 부기 등기는 그 주등기의 순위여야 한다. 그 말의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아, 진짜 이해가 좀 된다. 자, 여기서는 부기 등기 또 나오잖아. 자, 입주자 모집한다고 시군구에 승인 신청할 때 있잖아요. 부기 등기 걸어놔야 돼. 뭐라고 부기 등기 거냐면은 이 토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이므로 이 땅,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이 땅을 뭐 압류한다, 매매 정의로 판다든가 압류한다, 무슨 뭐 각종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 못한다고 부기 등기 걸어놔야 돼. 부기 등기 걸어놔야 승인해 준다니까? 왜? 만약에 이 아파트 질 땅 있지요? 공사 도중에 누가 압류한 놈 있겠지? 그럼 경매로 날아갈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대지의 부기 등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해놓고 와야 돼. 자,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승인 떨어지면 3억짜리 분양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했지. 가위라는 사람 당첨돼서. 그러면 이제 승인 떨어지고 계약을 하고 땅을 조성을 하면서 땅을 조성해요. 아파트 지어 꿍딱 다 지었잖아. 몇 박자? 3박자, 4박자가 아니고 4박자. 그럴 때 아파트 지을 때 중도금 들어가겠지. 계약을 하고 10% 3천만 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지으니까 다 지었잖아요. 지으면 이 아파트를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요. 그리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건설회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때부터 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짓잖아요. 다 지었지. 중도금 받고 이제 90%를 다 받았다니까 돈을. 그럼 잔금 10% 남았잖아.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지. 잔금을 안 받아버리고 입주 예정자들한테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아니라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회사 대표가 딴 놈한테 팔아먹어 버린다니까. 전체적으로 담보 제공하고 돈을 500억 빌려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등기 기간을 한 60일 또 주거든 이렇게. 그래서 건설회사 너희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다 지었잖아요. 공사기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입주 가능한 날이거든. 이후 60일 등기기간, 공사기간이거든. 요 사이에 조성된 땅과 완공된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먹거나 증여, 매매, 증여로 처분하거나 이 땅을 담보 설정해서 이 주택을 담보 설정해서 돈 받고 도망가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저당권, 기타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당권, 기타 등기하지 마시오 하는 거 있죠.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누굴 위한 제도요? 아니지. 입주 예정자지. 입주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대지에 입주자 모집하려면 소유권 확보하고 땅에 대한 저당권 같은 거 다 지우고 분양 보정 받고 그리고 모집하잖아요.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이날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 사이에 조성된 땅이나 지어진 아파트를 딴 놈한테 팔아먹는다든가 담보 설정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그러면 완벽하냐? 아니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땅이나 지어진 주택을 팔아먹지 마라, 담보 설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저당권 다 지우라 그랬지. 근데 건설회사가 대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을 지어 나가고 있잖아 지금. 건설회사에 자재 납품한 일반 채권자가 있는 거야. 건설회사는 땅은 가지고 있잖아 지금. 아파트를 지을 뿐이지. 그때 50억 채권 가진 건설회사가 이 땅을 3월 1일 날 압류를 하는 거야. 건설회사가 돈 안 주니까 압류를 걸어서 소송을 대금 달라고 소를 진행하는 와중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았잖아요. 입주해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있다니까. 이게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9월 1일 날 이 땅을 압류한 일반 채권자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전 등기가 먼저, 압류가 먼저, 땅에 압류가 먼저잖아. 경매 신청하겠지? 경매로 날려버려. 그러면 입주한 사람들은 아파트 다 띄어서 식구별로 콘크리트 나눠가지고 어깨 쥐고 나가야 돼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놔야 돼. 이 땅은 입주자를 모집한 땅이므로 이 땅을 압류한다든가 가처분 한다든가 매매 증여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압류를 부기 등기 걸어 놓으면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지. 부기 등기 이후에 땅을 압류했다, 땅 팔았다, 다 무효야. 무효. 오케이? 대충 맑게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주택도 다 지었잖아요. 보존 등기하고 잔금 받고 이전 등기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건설회사 일반 채권자가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자 말자 오전 10시에 바로 압류해버린다니까. 이 주택을 압류 걸린 상태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매로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도 해야 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으로 부기 등기 해야 돼. 이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춘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주택을 사고 팔고 한다든가 압류 같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있잖아요. 다 짓고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 하잖아. 그리고 이전 등기 할 때 보존 등기 할 때 벌써 부기 등기 걸려 나와. 압류 못한다고. 누굴 위해서? 입주 예정자로. 부기 등기도 미리 해놓으세요.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야.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때 대지에 부기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놔라. 건설된 주택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동시에 해야지. 부기 등기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전부 무효.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욕보십니다 진짜.
아까 지역주택조합 배웠지요? 조합원 되려면 언제부터 무주택자? 언제까지? 우리 주택법은 또 그런 게 좀 나오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자, 여기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때요. 자, 대지의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이러면 외우지 않을까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까지 대지에 부기등기 해놔라. 압류 못한다고. 주택, 건설된 주택은 언제? 당연히 보존등기 할 때 같이 해라. 대충 말은 알아듣죠 이제? 아직 뭐 6월인데 10월달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내일 모레 또 자세히 할 거 아니요? 정규 시간에 압축된 시간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왔어.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여러분 실무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알아놔야 돼요. 공공택지, 예? 공공택지 공급받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요. 공공택지 아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했을 때.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해요? 안 하는 거 알죠? 아니 알아야 해요. 알죠가 아니고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해놓고 공공택지 동그라미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동그라미 하고. 자, 여러분 공공택지라는 말 나왔죠? 국가 등의 공적 주체가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한 거예요. 그걸 저렴하게 받았겠지. 아파트 지을 때 분양가를 비싸게 받지 말라는. 공공택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 나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것은 공공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받아먹어도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몇 가지? 원룸형,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원룸형으로 지을 때 전용면적 얼마 이상? 그 다음 전용면적 얼마 이상은 두 개 공간? 30. 그렇죠.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되죠? 맞잖아요.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되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 있지요? 이건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받으세요. 관광특구까지. 그러죠? 관광특구 안에 몇 층? 50층. 높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광특구 지정된 곳에서 50층 이상 아파트 짓거나 150m 이상 아파트 높이 지을 때는 고급으로 뉴욕의 맨하탄처럼 해도 된다는. 뉴욕 가보셨죠? 허드슨 리브,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안 가보셨어요? 이번에 학교 가면 꼭 가요. 세상에. 아니 그 인생 그 죽을 때 후회한다니까 진짜. 그죠? 다 갔다 오고 뉴욕 가가지고 뉴요크처럼 커피도 한 잔 딱 마시면서 시내에서 길 잃어가지고 호텔 못 찾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도 한번 가보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있죠? 우리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장관이 지정하는데 그 기준이지 기준. 이게 완전 재밌는 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오른쪽에 박스 하나 있잖아요. 요거 이제 빈칸용이겠지요. 얘 나오면 빈칸용이에요. 그 왜 작년에도 빈칸용 나왔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하기야 뭐 아직 기출문제 분석을.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또 오후도 주택법도 있네요. 하여튼 3일 동안 내내 주택법만 하겠네. 자, 박스 기억. 직접 눌러 소급하여 몇 개월? 자, 10월달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급. 과거로 소급하죠. 1년 이내. 그죠?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자, 직전월로 10월달 지정하니까 과거로 소급해서 1년간 12달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직전월로 소급해서 또 몇 개월? 자,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매매량이,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팍팍 20%. 자, 여기 2017년 그 전에 있죠. 같은 기간보다 거래량이 얼마 이상 늘었대요? 팍팍. 그 다음에 직전으로 소급해서 공급 있었던 2개월. 이것도 10월달. 나는 과거 2달이네요. 해당 지역 공급 때는 구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 5대. 이건. 그 다음에 코딱지는 그거요. 공유주택 규모의 경쟁률이 모두 10대 1 초과. 자, 보통은 얼마? 5대 1. 코딱지는 10대 1.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작은 소형이니까 소형 그러면 좀 안 해줘. 코딱지 10대 1. 보통은 5대 1. 석 달간 막 거래량 팍팍팍 나오면 20%. 1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나오면 2배. 자, 이건 시험 낼 때요. 12개월 빈칸, 그 다음 3월 나오니까 20% 빈칸, 5대 1 빈칸, 아니면 2월 빈칸 만들어 놓고 채우시오 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와요. 이번 시험에. 나머지 외우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왜 나오냐면은, 저 무엇이냐, 150페이지에 하단에 투기과열지구 있지요? 투기과열지구 오른쪽에 지정 대상이 있지요? 걔가 작년에 나왔거든. 빈칸용으로.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만 딴 건 안 해도 되니까.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나오죠 또. 경쟁률 나오면 5대 1, 코딱지. 이건 똑같아요. 야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러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여 공급 유축대를 우리가 했을 때 가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얼마 이상 감소돼가지고. 그래서 30% 빈칸, 그 다음 2개월 빈칸 했었던 것 같아요. 30% 이상 감소돼가지고 집값 오르잖아요.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이거 냈는데 또 내질 않거든요. 이거지, 이거. 좀 전에 요 세 가지 있죠? 여기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컷 외워놓고, 뭐 달라고 외웠는지 몰라서, 대군 누이세요. 시컷 누워있다가, 누구세요? 자, 직전월로 12개월 있죠? 12달 동안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 집값이 2배. 2배? 석 달간 거래량이야. 아파트 거래량. 몇 프로? 20%. 그냥 경쟁률 나면 5대 1, 코딱지 10대 1, 2달 동안. 이렇게 성수 이렇게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훨씬 외우기 좋다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2배, 거래량 팍팍, 5대 1, 10대 1, 경쟁률, 2개월, 3개월, 12개월, 12개월 나오면 물가 상승률, 3개월 나오면 팍팍 20%, 경쟁률 2개월, 5대 1, 코딱지 10대 1.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 나 이건 모의고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요렇게 낸 것 같은데 내가 요렇게 낸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화일 보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물가 상승보다 2배 팍팍하면 몇 개월간? 그래도 한 12달 물가 상승은 봐야 되지. 그 다음 석 달간 막 거래량 팍팍하면 20% 막 코딱지 보통 경쟁률이 어디 코딱지는 10대 1, 2달간. 이거 실전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요걸 비우든지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 왼쪽 하단에 150페이지 왼쪽 하단에 투기과열지구 있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거 알아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장관만 지정해요. 여는 뭐 국토교통 장관이니까. 자, 투기과열지구는 특별히 뭐 지정 대상은 안 나올 거니까 일단 나중에 제도를 알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못 하잖아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죠? 예. 이게 좀 오래돼서 그래. 2달 되죠, 2달. 그죠? 아니, 왜냐면 내일 모레가 정규 수업이니까
이게 2달 코스로 돌아가니까 주택법은 2달 됐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고생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정규 수업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주택법 찬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책 안 보고 해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또 문제풀이 쫙쫙 해보고. 자, 그러면 150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주택의 전명의 제한기간 있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해놓고 에서는 주택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죠. 계약 체결한 날이요, 가능한 날이요?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 등기 일이죠. 등기 일. 몇 년 아니잖아요. 까지 전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그 기간 5년 초과할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5년.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 일단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이거 지정되면 건설회사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고 입주자 모집할 거 아니에요.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을 해야 돼. 통장 필요하고. 그래서 30세대 미만은 입주자 모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팔아먹는 거예요. 동네 빌라들 팔 때처럼. 자, 투기과열지구 묶였죠.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해서 갑이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계약금 가지고 3월 1일 이틀, 보통 첫 계약 기간에 이틀 줍니다. 미달되잖아요. 또 뭐 한 이틀 주고 3차 가면 하루 정도. 그러면 갑은 당첨됐잖아요. 언제부터 당첨된 지위를 못 파냐? 계약 체결한 날, 가능한 날. 그러면 3월 1일 날 있죠. 요게 이제 이틀 주잖아요. 요 날이 가능한 날이라니까. 요 3월 1일부터 갑은 못 팔아. 그럼 만약에 2일 날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부터 못 팔면 1일 날 팔아버릴 때 처벌 못 하거든.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한 날이다, 가능한 날이다. 가능한 날부터 이래는 분양권 못 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자, 공사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공사하면서 중도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완료됐다. 그럼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잔금을 받고 각각 그러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니까 자기 명의로 갑은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고. 자, 등기하면 팔 수 있어 없어요? 등기하면 이러지 말고 있어요라고 쭉 가야 돼. 등기하면 분양권이요, 내 집이요? 그럼 여기는 분양권을 못 파게 한다니까.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고. 자, 그런데 아니 6년째 짓다 말다 아직도 다 못 지어서 분양권 팔 수 있어 없어요? 5년 넘어가면 5년까지만 제한한다는 얘기야. 그럼 5년 넘으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팔리지.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건설회사가 부도도 나고 난리가 난 거지. 자, 다시 한번 투기과열지구 묶였죠.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언제까지 못 판다? 그러지. 그냥 깔끔하게 잔금 치르고 등기 칠 때까지 못 판다. 1년 6개월 만에 등기 쳤다 팔 수 있어 없어요? 내 집이라니까. 그러네. 등기 안 해도 5년 넘어가면 5년 넘으면 제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5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간단하네. 근데 이거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뭐 할 때까지? 등기. 그냥 당연히 이전이니까 등기할 때까지.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만 못 팔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뭐 술꾼 뭐 있다고. 갑이 이제 3억짜리 분양가 아파트인데 계약금 3천 들어가 3천. 자, 중도금 1차 3천 들어가서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6천 들어간 상태에서 을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인상 험악한 중개업자 끼고 분양권 팔면 네가 들어간 3천도 6천도 주고 3천 더 줄게. 그 자리 3천 생돈 버는 거 아니야? 버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이 통장 탁 들어왔다 생각하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3천만 원 뭐하지? 여러분 샤넬 백부터 하나 살 거 아니요? 자, 요새 홈쇼핑도 나오던데. 자, 그러면 3천만 원 벌잖아요.
이래 적발됐다 쳐요. 그러면 징역 가한가요? 몇 년 갈까? 새놈이지. 새놈. 3년. 벌금 3천만 원. 이런 거 찔러버리면 중개업자 막 돈 벌고 한 놈 있잖아요. 포상금 나와요. 포상금. 얼마쯤 나올까? 50만 원. 그까이 거 받으려고 공법이 이렇게 먹구름 속에서 고생한 줄 아세요? 중개사하고 비교하지 마요. 1,000만 원 이하 포상금 나와요. 깔끔하다니까. 자, 받을 게 많아? 포상금? 간첩 잡아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복등기를 통해서 팔면 전혀 걸릴 일이 없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제 기억 못 하니까. 갑이, 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지요? 못 팔잖아요, 계속. 야가 해외로 이민을 가요. 그럼 팔아도 되지. 2년 이상 가거나, 지방 발령받아 가는데, 이게 이제 온수가 투기과열지고 역곡으로 발령받아서 나 초등학교 교사인데 날 당첨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5분 걸어서 15분이야. 이거 팔아도 돼 안 돼? 왜요? 아, 같지 않지. 서울시고 경기도인데. 자, 좀 이따가 그래. 뭔가 느낌이 그래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이건 너무 가차워. 그래서 딴 거는 그게 없는데 요거는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갈 때만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아버지 죽어서 상속받았잖아.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럼 팔아도 돼요. 요런 예외가 있다. 이혼하면서 주는 건 될까 안 될까? 분양권 되죠. 부부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거는. 자, 그러면 151페이지 왼쪽 상단에 전매 제한에 예외 있나요? 그리고 왠지 공법은 참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투기과열제고 지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 사업주체 가로 건너뛰어 뭘 받으면,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자, 기억,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다 나왔죠.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등등 시군으로 이전할 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온수소 역곡으로는 안 돼요. 역곡소 온수가도 안 되고, 하기야 뭐 역곡은 투기과적으로 지정할 일이 없잖아요. 좀 지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도 상징적으로다고. 부천에서도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하게. 어차피 안 해도 거래 안 하는 건 뭐, 그죠? 이거 뽀닥으로라도 하잖아요. 5만원짜리 저 짝퉁 들고 다니듯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안 됩니다.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들어가거나, 전원 해외로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혼 나왔네, 이혼.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정의 집이나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건 됩니다. 자, 시옷.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하는 것도 증여하는 것 되잖아요. 부부간에 명의 옮겨주는 것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고 포상금 이런 거 나중에 하고, 맨 밑에 행정벌부가 있죠. 전매 제한에 걸렸다가 처벌되는 거잖아요. 몇 년 징역? 3년. 벌금 3천.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있나요? 아, 이게 이제 이건 본질이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 가진 사람이 자기가 안 받고 그 자격을 남들한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집값 올라가니까 질서 들이지 마라. 다음에 정서, 지위, 양도할성 금지. 자, 상속하고 저당은 괜찮아요. 통장 상속 받는 거 있죠? 담보정을 돈 빌리는 거 이건 돼요. 저당은 돼요.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이제 11조가 주택조합원 자격이요. 아까 지역. 그거 사고 팔고 된다 안 된다? 아니, 버리딩딩 박스 있지요. 거기 있는 자격 지위는 사고 팔고 안 되는 거요. 상속은요. 그 뭐 죽는 걸 어떻게 못 말릴 수가 없잖아요. 저당은 돼요. 그래서 지역조합원 자격 같은 거,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입주자 저축증서 같은 거 사고 팔면 안 돼요.
다음 4번의 기억, 시군구에서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말 나오죠. 철거민 딱지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 사고 팔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만약에 너의 통장을 매입해서 너의 조합원 자격을 이용해서 당첨돼서 내가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발되면 통장 1순위 있죠. 무효돼요. 그걸 토대로 공급계약 체결했죠.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라 해서 돈 받은 거 있죠. 건설회사가 돌려줘서 소유권 다시 빼앗아가요. 아파트. 그 다음에 퇴거명령 쫓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발 조치해요. 그럼 징역 3년 3천만 원이. 그 다음에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위반에 대한 조치 있죠. 통장 사고 팔았다가는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무효, 계약은 취소하고 주택이 환매라고 됐죠. 다시 되사갑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퇴거명령 쫓아버리고 징역 몇 년? 3년. 벌금 3천. 통장 사고 팔았다 걸렸지? 입주자 자격 제한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다음부터 몇 년?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전산으로. 어디 통장 못 집어넣어요. 몇 년간? 물론 이제 최대가 10년이에요.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자, 오른쪽에 리모델 나오죠? 자, 이게 다 왔어, 이제. 아까 리모델 주택 조합 만들었죠? 조합 만들 때 한 동만 할 때 구분소유자 동의 얼마? 한 동만 하면 구분소유자 동의 얼마?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전체는? 참 다행이다. 3분의 2 쭉 갔으니까. 그러죠? 지금부터 리모델 허가가 나와. 자, 보세요. 1.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회의 대표회의가 시장운수구청장 허가받아 리모델. 자, 여러분 리모델 두 가지. 자,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리모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그럼 리모델 조합을 만들면 돼요. 아까 조합 만들 때 3분의 2 나왔죠? 그 조합 이름으로 허가받아 리모델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라면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런 건 우리 기본이지요. 그러면서 밑에 리모델 허가 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자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보세요. 2번.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 내는 수료. 다음 사항 적혀있는 결의서에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75% 이상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받아야 하고 다음 줄 동을 리모델 할 때는 동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75% 이상 동의 받으면 허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할 때 그죠? 조합을 만들고 그러죠? 리모델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리모델 하는 게 좋다니까요. 입주자 조합 안 만들고 하면 입주자 대표의 이름으로 하려면 전원 동의 얻어야 리모델 허가가 떨어진다니까. 근데 리모델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 허가 신청하잖아요.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에 리모델 허가 신청하라고 그랬을까? 에? 그렇지. 지역 직장은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얘는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니까.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한 동만 리모델 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구분 소유자 단지 전체 하잖아요. 동별은 그러면 전체는 3분의 2. 근데 조합이 리모델 허가 신청하잖아. 한 동만 한다고 조합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허가 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얼마? 야, 75%예요. 자, 단지 전체 한단 말 나왔죠. 그럼 동별은 50%. 하나 버리고 와야 돼. 그죠? 오히려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는 하나 버려야 돼. 과반수 받았잖아요. 하나 버려도 돼 이제. 그 다음에 단지 전체는 75%.
자,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 유일하게 75%, 50%라는 것은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동의. 75%, 50% 리모델 허가요. 자, 리모델 조합은 쭉 3분의 2 과반수. 75%, 50%. 이대로 그냥 수치 그대로 외우세요. 나중에. 자, 리모델 허가요. 허가. 한 동만 한다고 조합 이름으로 허가 신청 75%. 전체 하면 동별은 하나 버려서 50%. 전체의 75%. 조합은 쭉 3분의 2의 콜. 쓰느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서로 간에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를 안 믿고 누굴 믿고 살래요? 공식법 선생 믿을래요? 세례법 선생을? 공법을?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리모델 나머지는 더 안 해도 괜찮고. 야, 155페이지에 이게 빈칸 메꾸기 진짜 좋은 건데, 진짜 이거.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농지법은 안 하는 거고. 농지법 2개 나오는데 못 올라가.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있죠. 정규 수업 시간에 주택법하고 교과서로 농지법을 요약집을 할 거예요. 요거 챙겨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어제 오늘 한 거 있죠? 쫙 한번 읽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한 번만 읽어보는 거지 뭐.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